자산운용자의 삶과 증시각도기의 삶. 요즘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요. 흑삼전탕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은 방송에서도 티가 납니다. 잃지 않는 건강 흑삼전탕. 자, 오늘도 한 포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독이마을 분들도 이제 흑삼전탕으로 설계하세요. 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독이마을 여러분. 9월 2일 목요일 아침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네, 9월 이제 도달한 지 이제 막 도달했는데 벌써 이제 주말을 향해 가고 있어요. 오늘까지 라이브 방송하고요. 내일 하루 제가 휴가입니다. 내일은 어디서 찍게 될까요? 밖에서 찍을까? 집안에서 찍을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은 녹화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통신망이 안 좋으면 늦게 올라가는데 걱정이네요. 네. 자, 오늘 미국 시장은 지표들이 상당히 꺾이면서 나왔습니다. 지표들이 꺾이면서 나오니까 그 예상했던 대로, 주초에 예상했던 대로 이런 일을 생각하죠. 시장에서 야, 지표 이렇게 나쁘게 나오는 걸 보니까 고용도 좋게 나올 리가 없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러면 고용이 나쁘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지금부터는 테이퍼링이 한 달에서 석 달 사이 싸움이에요. 그쵸? 한두 달 땡겨질 거냐, 한두 달 뒤로 밀릴 것이냐. 요 싸움인데, 지금 기준점은 대략 어디? 12월 또는 1월이에요. 테이퍼링의 기준점은. 지금 하겠다는 게 분위기가 그렇죠? 근데 그게 조금 땡겨지면 한 달 또는 두 달 땡겨지는 거고, 아니면 한 달 동안 두 달 미뤄지는 건데, 만약에 고용이 나쁘게 나오면 아마 시장이 어떤 생각을 할 거냐 하면은, 야, 11월 할까? 10월 할까? 누구처럼? 카플란 어른 말처럼 10월 달에 하나?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아니네. 12월 달 또는 1월 달에 하겠네.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고용이 나쁘면. 그래서, 지금 오늘 지표를 가지고 고용이 어떨 것이냐를 예상해요. 주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지금 모든 초점이 고용을 향해 가서, 이제 저기 나온다. 보인다. 이러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주를 보니 주변의 주변 환경을 보니까,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요렇게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다 눈치 보기 빵 하면서 정중동이에요. 지금 시장에 별로 움직임이 없다라는 거. S&P가 0.03% 움직였지 않습니까? 4,500포인트가 하루에 1포인트 움직였어요. 물론 결과치긴 종가 기준이긴 하지만 4,500포인트짜리가 1.4포인트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35,312 다우존스가 48포인트 움직였습니다. 0.14%. 얘도 거의 안 움직였다는 얘기고, 나스닥은 조금 움직였습니다. 15,309로 0.33% 올라서 끝났고, 러셀 리처는 0.6% 올라서 2,287을 기록을 했습니다. 달러 지수 떨어진 게 조금 눈에 띄는데요. 달러 지수 떨어진 것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네, 달러 지수가 떨어졌는데, 이거는 유로화 강세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달러는 엔화 대비로도 소폭 강세였어요. 그런데 유로화 대비로 툭 떨어지면서 달러 지수가 한 0.2%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달러 가치가. 원화는 얼마냐? 원화는 1,156원. 1,156원. 자, 외국인들이 계속 매입이 들어와야 될 것 같거든요. 사실 논리적으로는 이 무슨 논리인지, 각도기 논리적으로는. 근데 이제 일단 원화가 1,150원대에서 일단 안정화되고 있어요. 1,180원까지 가던 게. 외국인들이 더 들어오면 1,150원 밑으로 떨어질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을 더 부르는 흐름들이 될 수 있고, 어제 이제 또 딴소리 빠지네. 8월 말 수출 실적 데이터를 보니까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중순 때보다는 약간 흘러내렸다고는 해도 엄청 좋은 실적이에요. 내년이 이제 기고고 효과가 나오죠. 왜냐면 내년도에 뭘 봐요? 올해 대비 얼마를 보니까 올해가 너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점이 높다라고 해서 기고효과라고 해요. 기준점이 낮아. 작년에는 낮았잖아. 그러면 기저효과라고 하죠. 근데 내년에 어떻게 될 거냐가 이제 좀 걱정이긴 한데, 근데 올해 지금 분위기는 뭐야? 굉장히 좋지. 중국 같은 경우는 PMI가 지금 50 밑으로 꺾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좋은 상황들이니까, 사실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투자할 때 어떻게 투자할까요? 제가 베트남이나 이런 데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면 얘네들 수출 데이터 되게 많이 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 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들 몇몇을 보면서 투자를 할 텐데, 이 나라도 이제 수출 중심으로 재편이 되고 있는 나라라면, 수출 데이터가 좋아야 좋겠구나. 근데 외국에서 한국을 볼 때는 완전 수출 국가거든요. 그러면 수출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수출 데이터가 이렇게 가열차게 쫙 뻗어 올라가는 그 흐름들이 약간 굽긴 했지만 여전히 뻗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내년도에 어떻게 될 거냐는 고민은 조금 있습니다. 한국 투자를 한다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열어놓고 어쨌든 외국인들은 중국과 비교를 해보거나 지표상으로 보면 한국 투자하기에 나쁘지는 않은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보자. 뭐 이런 상황이고 다시 유로화로 넘어가서 유로가 강세여서 달러가 약세였는데 독일의 8월 소비자 물가가 28년 만에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독일 1년 전보다 독일의 소비자 물가가 무려 3.9% 올랐어요. 근데 왜 이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야, 미국은 4.6% 나왔는데 무슨 소리야? 3.9% 가지고 왜 호들갑스럽게 그러니?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역사적인 바탕을 깔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죠? 왜 이럴까요? 왜 독일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3점 몇 프로가 28년에 최고치가 나오는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적어보세요. 아시는 분. 네. 독일이 왜 이렇게 소비자 물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좀 센 반응이 나올 거냐. 미국은 4.6% 나왔어도 좀 높아. 근데 뭐 떨어질 거야. 일시적인 거야. 이러고 지나가는데 독일은 3.9% 나왔으니 이게 뭐예요, 이게?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면서 더불어 유럽도 8월 소비자 물가 CPI가 10년 만에 최대폭 상승한 3.0%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유럽에서는 독일의 역시 우리 독일 마을 분들 똑똑하시네요. 맞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어봐서죠. 1차 대전 후 야생 원숭이님이 정확하게 찝었는데 하이퍼 인플레이션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2차 대전 나왔잖아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물건 사러 이렇게 돈이 너무 흔해져가지고 막 애들 딱지치기 하고 그래서 그 돈을 구루마에 실어 죄송합니다. 일본어를 썼네요. 리어카 영어인데 순수레에 끌고 가서 그 돈을 해서 물건을 사러 갔는데 뒤돌아보니까 돈은 냅두고 순수레만 훔쳐가더라. 이런 상황. 돈은 값어치가 없어. 순수해가 값어치가 있어.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당해서 누가 등장했죠? 독일에서? 나치가 등장했지 않습니까? 사실 나치는 그 전까지는 굉장히 약한 세력이었어요. 약한 세력이었는데 이 사회적 혼란을 틈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겠다. 국가 사회주의 비슷한 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우토반도 그때 진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경기가 회복되면서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2차 대전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독일인들한테는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금리 고공행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알러지 반응이 있습니다. 이 본원적으로 DNA에 새겨졌어. 너무 심하게 당해갔기 때문에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데 이 정도 나왔으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그러니까 역시나 ECB 중앙은행, 유럽 중앙은행 위원들이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 PEPP를 조만간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금리도 마이너스 폭이 줄면서 즉 금리가 올랐다.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독일의 소비자 물가는 사실 작년까지는 마이너스였는데 5월 들어서 10년 만에 최대폭인 2.5% 상승했고요. 6월에는 2.3%, 7월에는 3.8% 상승하면서 점점 어때? 인플레이션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팬데믹 긴급 프로그램을 없애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 누구예요? ECB 총재는 누구십니까? ECB 총재. ECB 총재께서는 ECB 총재가 아니구나. 맞구나. 라가르드죠. 잠깐.
하도 그분이 IMF 총재도 하고 이래서 잠깐 헷갈렸는데 라가르드 총재께서는 상당히 완화적인 스탠스시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밀고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래서 이제 유로화가 강세됐다는 게 오늘 오히려 눈에 좀 띄는 거고요. 미국 지표들 볼게요. ADP 그 전미 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 8월 민간 부분 고용이 전월비 37만 4천 명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얼마였냐면 60만 명 상승이었어요. 7월은 2만 6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예상이 60만이었는데 37만 나왔으니까 상당히 안 나왔죠. 그리고 IHS 마켓의 8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확정치가 나왔는데요. 8월 제조업은 61.1 나왔습니다.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61.1, 50이 기준점이에요. 7월은 63.4였습니다. 60이면 굉장한 고공행진인데 진짜 뭐라 그럴까, 정상에서 살짝 그 다음 봉우리로 내려왔다. 요런 정도로 이제 고공행진이긴 한데 어쨌든 좀 내려왔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급자 관리협회 있어요. ISM이라고. 여기서 발표하는 주체가 다른 겁니다. IHS 마켓과 이거는 ISM에서 발표한 건데, 그건 8월 제조업 지수가 59.9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나왔어요. 58.6을 예상했는데 59.9가 나왔고, 7월에도 59.5였습니다. 근데 요것도 고점 부근에서 슬슬 조금 내려오고 있어요. 어차피 정상 부근이긴 한데 내려오고 있는데, 지난 3월에 64.7로 83년 이래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계속 60을 찍다가 이제 좀 내려오고 있는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조업 지수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고용 데이터가 떨어져 나오니 시장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 금요일 날 발표할 고용 민간 비농업 고용 이거 80만 안 나오겠는데? 좀 적게 나오겠는데? 내 탕수육은 또 탕수육 먹어야 돼? 네,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그렇게 좀 떨어져서 나올 것으로 지금 다들 예상을 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뒤집히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도 한번 시나리오로 생각은 한번 잠깐 해봐야 돼요. 뒤집히면 깜짝 놀라면서 이거 테이퍼링 11월 하겠네. 이런 생각은 하긴 하겠죠. 그러나 현재까지의 시나리오의 상당 부분은 요거 나온 거 보니 고용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것 같고, 그러면 빨라야 11월 이후, 즉 한 12월, 빨라야 12월 정도밖에 안 되겠네 하는 생각은 충분히 가질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즉 9월 달에 뭐가 있어요? FOMC 회의가 있죠. 9월 달에 FOMC 회의 전에 또 다른 수치들이 상당히 좋게 나온다면 그건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렇고, 그럼 우리 투자자의 태도는 어떠냐? 투자자의 태도는 그래 12월이 기준점이지만 11월에 테이퍼링 한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10월까지도 열어놓고 생각을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시장은 상당히 좋고,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다시 고공행진하면서 전고점을 갈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동안에 말랐던, 시장이 나빴을 때 집중 매입을 했던 주식들을 양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너무 현금이라는 종목을 조금씩 늘리는 그런 과정으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자, 시장은 전체적으로 눈치 보기였기 때문에 큰 변동성은 없었어요. 오늘 눈에 띄는 거는 비트코인이 한 3% 정도 올라서 48,000대를 도달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WTI 유가는 재고로 인해서 살짝 올랐다라는 정도, 그런 정도 외에는 특별히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은 없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0.5% 떨어졌고요. 나스닥 바이오는 1% 올랐습니다. 대형주 중에 애플은 0.45% 올랐고, 아마존은 0.24% 상승, 마이크로소프트는 약보합, 알파벳은 0.36 상승, 페이스북은 0.7% 상승, 인텔은 0.7 하락, 퀄컴 0.3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강보합, 그다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1.24 하락, AMD 0.66 하락, 이런 정도, 테슬라 0.22% 하락을 했고, 웰스파고가 아마 예전에 맞는 문제가 생겼던 거, 잘못했던 거 부분에 대한 일종의 벌가금에 대해서 더 충당해야 된다는 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 5% 정도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9월 2일 목요일 미국 마감 시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조금 이따 봬요. 네.